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5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36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종교, 소모임 관련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명이 나오는 대부분 수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쿠팡물류센터발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잘 늘고 있는데 이제 종교 소모임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발생한 게 36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고요. 전부. 해외 유입은 2명입니다. 현재 1,44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90.5%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래도 823명이 격리 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72명이고 치명률은 2.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이 되면서 격리 치료 환자도 700명대에서 800명대로 다시 좀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나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방역 지침을 어느 정도 많이 지키고 있고요. 거리두기도 시행하고 있고 마스크도 착용하는데 이 종교 행사 뭐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고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 지침을 어떻게 주기도 어렵고요. 또 그걸 지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소모임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종교 행사나 모임에서 이제 확진자 나온 게 한 6건 정도 되고요. 8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척교회 관련이 최소 34명, 오늘까지 34명이고요. 이때 목사님이 20명, 가족 신도가 한 14명 정도 됩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36명이고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541명이며 1,44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82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는 272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모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특히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학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여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대면 모임 참석을 되도록 미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공동 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종교 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어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36명은 모두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환자의 발생이 집중되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 중이나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봉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일상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말까지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밀접하여 대화나 찬송 등 식사를 함께하고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큰 소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고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여 주시고 모임 전후의 식사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업주와 고용주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방역은 기본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장 내 직원과 사업장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콜센터 등을 비롯해 총 256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542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학원과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총 103개소에 대해서 중앙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 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5,218개소에 대해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80개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한 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연구와 해외활동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의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곳으로서 연구 개시 전에 필수적으로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연구와 임상시험을 위한 IRB 제도 활용 방법과 혈액이나 상기도 검체와 같은 인체 유래물을 활용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코로나19 연구를 준비 중인 산업계나 의학연구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 등에 대해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 300여 건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는 한 달에 1,700여 건을 발급하여 월 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5개 기관에서 하루 최대 550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이나 외교관 등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3차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등교 수업을 지켜내기 위해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최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모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19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가능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천의 개척교회 소모임의 경우 인천시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소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 기도 등을 한 결과 73%에 달하는 참석자가 감염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는 이러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예배 등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찬송가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결과 감염 확산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활 방역 수칙의 준수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1차적인 방역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관련해서 종교 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네요. 네. 예, 어제 이제 34명, 국내에서 발생한 게 34명인데 모두 수도권이었습니다. 네. 종교 소모임과 관련된 게 가장 많았고요. 현재 사업장, 그러니까 이제 쿠팡물류센터에서 비롯된 네.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학원, 또 종교 소모임 등을 통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수도권이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또 사람도 그렇죠. 많고 교류도 많기 때문에 대유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모임이나 이런 데서 또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좀 있고요. 소모임도 좀 나타나고 또 유흥시설 같은 데 이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심을 하게 되면 코로나19는 조용하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뭐 한 곳이 끝나면 또 다른 곳이 터지고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말까지 이제 모임이 있으면 좀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특히 교회, 그러니까 소모임 관련해서 뭐 대화를 하고 찬송을 하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바꿔달라 좀 그런 요청들이 있었네요. 그 인천 개척교회 관련해서 네. 24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좀 더 늘었습니다. 34명까지 늘었는데 네. 이 그 모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73%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거의 벗고 대부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이제 침이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행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감염이 됐으니까 또 이 대부분의 감염된 분들, 그러니까 24명 중에 71%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한 명 나오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19는 반드시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형 교회가 계속 지금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수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장하는 사람이 이제 1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거리두기를 지켜서 3,000명 정도가 입장을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네. 그런데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모임을 해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감염의 우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또 생활 속 방역을 좀 철저히 그렇군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킨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요. 또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소모임 관련해서 70대 고령의 사망자가 나왔네요. 예, 원어성경 연구에 네. 관련 확진자인데 5월 말이었습니다. 70대 고령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80대 한 분은 또 중증,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유흥시설은 주로 젊은 층이어서 증상도 거의 없고 네. 본인이 모른 채 이제 전파하고 본인 뭐 거의 이제 경증에 가까운데 네. 이 종교 시설 모임 같은 경우는 노인층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특히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네. 좀 잔인하게 보이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전파를 하고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노인층이나 또 어린이한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층의 경우는 80대 같은 경우는 25%가 감염됐을 때 사망 위험이 네. 있고요. 그렇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파가 되면 증상은 경할 수 있지만 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못 가게 만들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유흥시설에서 나오는 건 좀 줄었지만 젊은 층이 또 경각심을 갖고 어떤 모임이나 또 유흥시설에 가는 것은 좀 수도권의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내일 이제 3차 등교 178만 명의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당부 또 요청 사항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전에 이제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아이가 아프면 보내지 말고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언급을 했네요. 요새 이제 보통 그러니까 네. 앱이 있어서 등교 전에 부모님이 그걸 체크를 해서 자가진단 앱으로 네. 보내게 돼 있습니다. 내일 이제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178만 명이 이제 3차 등교를 하는데 네. 뭐 그쪽 학원에서 한 명의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뭐 16개 학교가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종교 시설이나 또는 병원 등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 소모임을 좀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면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서 그렇죠. 이런 등교 수업들이 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병원 같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노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류센터에서 이제 전파가 된 이후에 종교 소모임, 뭐 사업장, 학원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학원 관련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의도하고 이제 서대문구 학원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뭐 가족들도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영향이 있죠. 여의도 학원 한 곳에서 이제 중학생이 확진이 됐습니다. 뭐 그 중학생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네. 학원 강사로부터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지역 바로 그날 16개 학교가 등교 중지가 됐고 학원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학원은 이제 또 밀집된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얼마든지 이제 학생들이 감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5월달에 학원에서 이제 감염된 사례가 20명이었고요. 그렇군요. 4월달보다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방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학원들도 좀 약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특별 점검을 정부가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면 이제 즉각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폐쇄가 되는 거죠.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또 시설을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더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이 브리핑에서 특히 사업주와 고용주, 물류센터에서 보는 이제 교훈처럼 사업주와 고용주가 이제 방역을 지키는 게 굉장히 기본이고 처음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또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사업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명단도 이제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열도 재야 되고 뭐 마스크도 착용시켜야 되고 또 오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주가 조금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과 또 활동 관련해서 기업인 건강 상태 확인서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지금은 이제 경제 활동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물론이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교류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활동 특히 기업인들이 해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한 550건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그렇군요. 신청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의 추이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방역이 약한 고리들을 계속해서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양병원, 종교시설, 클럽,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밀폐된 시설, 네. 또 취약한 계층이 있는 뭐 노인분이 많으시거나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된 분들이죠. 네. 또 병원, 또 밀집도가 높죠. 그런 곳은 여지없이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학원 등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밀집 시설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찜질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그 직업 소개소 같은 경우 밀폐된 시설이 꽤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네. 정부도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또 다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내수를 경제 버팀목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각종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 성민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관객의 발길이 뚝 끊긴 영화관. 올해 매출은 반토막을 넘어 최대 70% 넘게 줄 거란 전망입니다. 저처럼 문화생활 즐기는 거 좋아하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려우시고 하반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관객들에겐 영화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1인당 6,000원씩 할인해 주는데 147만 명에게 나눠줍니다. 할인 쿠폰은 영화, 숙박, 관광,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1,600억 원 넘게 발행돼 이를 통해 약 9천억 원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전체 소비를 늘리기 위해 현재 최대 300만 원인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기업 투자 유인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투자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최근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코로나19로 올해 8%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나온 올해 성장률 전망은 0.1%. 기존 전망치보다는 크게 낮췄지만 IMF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낙관적입니다. 수출로 우리가 어려워진 거를 내수로 약간이라도 만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수출이 회복세로 바뀌면 늘어날 주문에 대비해 90일인 특별 연장 근로 한도를 잠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인 만큼 코로나19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지정병원을 늘리고 종합재난 대응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부가 노래방과 도서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또 공적 마스크 구매도 수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PC방. 휴대전화를 안내판에 갖다 대면 본인 인증이 됩니다. 또 체온을 확인해 이상이 없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이렇게 전자출입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상이 없을 경우 이렇게 출입 등록 화면이 나타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이렇게 출입 제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적어가지고 하나 이제 들어올 때마다 적어야 됐는데 올 때는 찍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러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먼저 도입됐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도서관 등 일반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이 겹치는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등록된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폐기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 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적 마스크 사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몇 장 줍니까? 저희 아직까지는 3장이고요. 지금은 날짜가 관계없이 오후제는 폐지돼서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불편 없이 오늘도 샀고 앞으로 더 가면 아주 신분증 제시 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2년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은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과 대리구매 시 서류는 종전처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덴탈 마스크처럼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급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습니다. 파라솔과 튜브 이용을 제한하고 물놀이 구간도 축소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개장을 처음 했는데요. 현장에 김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사장에 빽빽히 들어선 형형색색 파라솔,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까지. 국내 최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사장의 파라솔은 사라졌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막루만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안전개장을 한 겁니다. 망루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비치하는 등 6월 한 달간 찾아오는 피서객을 위한 안전관리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튜브를 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놀이 구간도 300m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은 원래 4곳이었지만 한 곳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문객을 알 수 있도록 명함 등을 넣는 보관함도 설치됐습니다. 벌써부터 적지 않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속으로는 걱정 많았는데 그냥 놀다 보면 그런 생각 없어지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가. 해운대구는 본격 개장하는 7월부터는 2m 간격을 두고 파라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해변에서 침 뱉기를 금지하고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하는 등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인근 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방역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철저한 안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문을 여는 전국의 해수욕장은 260여 곳. 사상 처음 안전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방역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생활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는 업소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안심 카운터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의 한 카페입니다. 계산대 앞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의 투명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활 속 방역 차원에서 혹시 모를 비말 감염이나 공기 중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대화가 필수적인 장소인 만큼 직원도 손님도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주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얘기할 거리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손님도 편해하고 저희도 편합니다. 대전 유성구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처음 시작한 안심 카운터 챌린지 캠페인. 유성구는 음식점과 마트 등 지역업소 500곳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먼저 설치된 업소가 SNS를 통해 다음 업소를 지정하는 릴레이 방식입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안심 카운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업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업소는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이어 민간업소까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 방역이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